반갑습니다. 이렇게 티움키움처럼 아주 훌륭한 단체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 제목이 삶이 곧 의학이 되는 이제 생활의학 이야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로 꼭 이제 의사 된 지가 이제 42년째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제 삶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1977년부터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외과 훈련을 받았는데,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은 이제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각 과에 와서 직접 운영하던 때여가지고, 또 한국의 이제 의료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저처럼 이제 외과 훈련을 받는 의사는 3년 동안 이제 GC라고 하고 제너럴 클리닉이라고 그래갖고, 요즘 같으면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이제 훈련을 받아요. 외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의사는 부족하고 환자는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밤낮 없이 이렇게 많은 환자를 봤는데, 제가 이제 전문의를 받고 82년부터 한 3, 4년 동안 여기 가까운 이제 나주에서 제가 병원 개업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주의 인구가 18만 명인데 의사 수가 한 5, 6명이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환자가 많이 왔겠습니까? 제가 뭐 의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마 24시간 문을 열면 계속 왔을 겁니다. 아침에 병원에 이제 출근을 하면요, 복도에가 환자분들이 가득 앉아 있어. 그럼 이제 제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예. 그래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입원 환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3, 4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 낮에는 그냥 환자 많이 보고, 또 저녁에는 이제 너무 고단하니까 술 먹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3, 4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아주 도저히 지겨워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현대병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저 책을 봤는데, 저 의사는 와타나베 쇼라고 하는 이제 일본 도쿄의 이 와타나베 병원이라는 병원 이제 의사인데, 저 책의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은, 왜 오늘날 암 환자들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가 하면은, 그것은 암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암의 결과만 치료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 암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질서를 이제 떠나서 잘못된 생활 방식과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쉽게 낫는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과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이제 외과 전문의 시험 볼 때 암에 대한 3대 치료를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암 환자는 그 전까지, 이제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제가 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다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암센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제일 가는 암센터로 알려진 곳인데, 거기에서 말기 간암 환자 한 분이, 여기 시골의 어떤 면장인데, 그분이 그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래 이제 절망적인 상태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병을 치료하려고 할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항암 진통제나 링겔 주사나 하나 맞으려고 이제 엎혀서 왔는데, 그분은 수의도,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만들어 놓고 묘자리도 잡아놓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이 의사의 방법은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래, 이제 생야채즙을 하루에 이제 10잔 이상 먹는다든가, 또 이제 커피 관장을 하거나, 또 내 팔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한 이제 운동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야생 동물에 병이 없는데, 야생 동물은 어떻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중풍에 걸려서 막 쩔룩거리고 다니거나 암이나 이런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기르는 짐승하고 사람에게만 병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야생 동물은 낮에 햇볕을 쬐이고 땅을 밟고 그리고 피부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은 풀만 먹습니다. 저녁에 이 시간쯤 산에 가면은 조용한 온전히 숙면을 취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요, 지금 땅을 밟지는 못해요.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있고 밀집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 피부 호흡을 하지 못하고 햇볕을 쬐지 못하고, 그리고 먹이는 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가루에다 수많은 화학약품을 타서 먹고, 저녁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불을 켜가지고 빨리 성장을 시키려고 저녁에도 사료를 먹이고, 스트레스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다 부패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닥터 젠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의사이자 영양학자가 모든 병의 시초는 장이 부패해서 온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야생 동물이 싼 대변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혹시 돼지우리나 소우리 옆에, 닭장 옆에 지나가 본 일 있어요? 악취가 막 심리 밖에까지 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제 장이 부패해버려. 아까 그런 환경에 살게 되면은, 뭐 애간장을 많이 태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특히 음식 중에서 이제 문제되는 음식이, 우리 이제 사람은 주로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먹도록 되어 있다. 아까 이제 와타나베 같은 의사는. 우리 이제 불교의 법망경이라든가 성경의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라, 뭐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사람의 손은 과일을 따고 채소를 재배하고, 치아도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놓고, 특히 창자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의 창자는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까지 보면 아주 미세한 저는 육모, 주름살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육모를 다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약 한 200배 정도나 될 정도로 넓어요. 근데 저 육모 사이에 유산균이나 비피두스균이라든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유익균이 막 수백 가지가 이렇게 조물주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이 대변이 지나갈 때 저 육모하고 그 유익균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완전한 그 방어막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나 과로를 받거나 아까 잘못된 음식,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창자를 만들어 놨는데,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 밀가루라든가 흰설탕, 우유 제품이라든가 지나친 동물성 음식, 스트레스 과로 하게 되면은 저 육모가 이제 밑에 있는 저렇게 손상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모와 육모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래서 독소들이 이제 그 틈새로 이제 그 새 들어가는데, 저거보다 새는 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장누수증후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 속에 이제 뇌 독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피가 저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제 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불결하게 생겨야 돼요.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은 장누수증후군에 의해서 피가 오염돼. 저 피가 병이란 말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류마티스라든가 또는 간 질환이라든가 기타 뭐 암이라든가 수많은 병이 생기는데, 그러니 아까 이제 그 간암 환자에게 나타난 그 간암, 그게 병이 아니라 이게 병이다.
그게 지금 아까 이제 와타나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양의학은 질병 목록표처럼 됐습니다. 수많은 병명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병의 진단,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예후, 막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질병 목록표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쓰고 수술을 해가지고 병이 깨끗이 나와버리면은 뭐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병이 잘 안 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간암 환자에게 이 피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상된 육물을 저렇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암 환자가 한 3개월 만에 원래 그 진단받던 암센터에 가는데 암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 가니까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심장병 환자가 왔는데 이제 한국에 제일 가는 어느 국립대학병원에서 심부전, 심판막 장애에서 심장이 이렇게 축구공만큼이나 이렇게 커져가지고 숨을 잘 쉬지를 못해요. 심장이 그 쥐어짜는 펌핑을 못해. 그래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근데 그 부인은 뭐 우리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하도 이 왕진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숨만 쉬지 않으면 시체예요. 손도 들지를 못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뜨지도 못해. 그런데 이 아까 그 와타나베 의사는 심장병은 심장애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말초혈관에가 병이 있다. 그러니까 피찌꺼기가 말초혈관에가 있는데 거기가 막혀가지고서 심장이 잘 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같은 병을 가지고 그렇게 의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치료 방향이 다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양의학은 심장이 그 일본의 60 내지 70번 정도 뛰는 펌핑 하는 그 힘으로 전신의 피를 돌린다. 이게 이제 17세기 생리학자 윌리엄 하베이의 심장 박동설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까지도 믿고 심장에 뛴 박동 힘으로 전신의 피를 돌린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두 주먹 크기의 심장에 박동하는 힘으로 10만 킬로 이상 되는 그 전신의 혈관에, 그것도 피는 끈적끈적하고 점액도가 높은데 그 먼 길을 두 주먹 크기의 심장에 그 쥐어짜는 힘으로 전신에 피를 보낸다는 것은 유체공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심장 박동설을 부인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듣고, 그러니까 심장을 치료하려면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심장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초혈관, 우리 몸의 혈관의 70% 정도가 내 팔다리에 있는데 거기에 순환을 잘 해서 피를 끌어당기는 네거티브 프레셔를 해야 심장이 부담이 없게 된다. 이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 부인은 바로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뭐 생야채즙을 많이 먹고 이제 관장을 하는데요. 내가 그때 좀 놀라운 것은 처음에 심장병을 본 그 대학병원 의사들이 이 환자가 약 2달가량 제대로 쾌변을 보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은 계속 심장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데 심장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 거의 가족들 이야기 들으면 팟캐스트로 하나 정도나 숙변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 팔다리를 피를 돌리기 위해서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에서 떨게 하는 운동, 그리고 이 단중에 쑥뜸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한 2달 정도만 해요. 완전히 좋아져갖고 남편의 아침 식사를 해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2명의 환자가 이제 좋아지는 걸 보고, 이제 우리 현대 서양 의학은 물론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라든가 급성질환, 응급환자 뭐 이런 것은 또 질병의 진단,
예방의학이라든가 공중보건의학 등 우리 현대 서양의학은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 그 병만 보는 여기 이제 한계가 있다. 이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987년에 병원 문을 잠깐 닫고 이제 아까 이야기되는 그 와타나베라고 하는 아까 이제 그 환자들이 좋아지니까 소문을 듣고 제가 무슨 의술이 특별한 줄 알고 막 많은 환자들이 암 환자, 뭐 심장병 환자 이런 분들이 국내만 아니라 뭐 일본, 뭐 호주, 뭐 유럽 뭐 이런 데서까지도 와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뭐 책 좀 보고 그걸 그냥 이렇게 같이 실험을 해본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저기 위에 서 있는 그 가운을 입은 분이 와타나베 의사입니다. 아까 현대병의 도전. 지금부터 이제 41년 전이네요. 30년. 그 밑에 앉아있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전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생체식이나 단식하고 지금 환자처럼 입원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이 의사가 아까 그 와타나베는 도쿄에 이 고다 미스오라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 의사는 이제 오사카 대학의 고다 미스오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비슷한 분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뛰어난 방법은 녹즙과 생채식 방법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어야 된다. 그 밑에 지금 2명의 여성 환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분들이 한 명은 그 유방암 환자, 한 명은 후두암 환자인데 수술 항암제를 하고 다 이렇게 다시 재발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했는데 듣지 않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우리 이제 고다 선생을 만나 가지고 아까 지금 이 원조 생체식이라고 하는 아까는 현대병의 도전은 와타나베, 원조 생체식은 이제 고다 미소 선생. 뭐 저희가 지금 번역을 했는데 같이 번역한 이제 박영일 교수라고 하는 분도 그 인하대학 교수인데 위암 수술을 한 후로 항암제를 맞다가 너무 절망적인 상태여가지고 잘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아까 앞에 본 이 고다 선생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이제 좋아져서 그 박영일 교수하고 저하고 그 위암 환자 박영일 교수하고 저하고 이 책을 같이 번역해서 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대개 이제 일반 병원에서 잘 안 되는 이제 많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뭐 자궁 근종이나 막 이런 걸 수술할 필요 없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류마티스, 아토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이제 제가 1987년에 이 고다 병원하고 와타나베하고 이 고다 선생 병원에 1년 동안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여기 가운데 있는 마나카 요시오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이제 기타사토 대학 병원에 이제 저분이 저처럼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갔을 적에 거기에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의과대학의 역사가 약 700년 정도 되는 이제 서양의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1984년에 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자연치료의학 그러니까 과일, 야채 주스요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연식요법 또는 침구 그 다음에 부항요법, 명상, 수치료 이와 같은 치료센터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이미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마나카 교수를 소개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 그래서 이제 마나카 교수한테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 이제 87세 정도 된 그 기타사토 대학의 통합의학 주임 교수였습니다. 근데 저분이 저한테 저 사진 찍은 날 묻기를 당신이 외과 의사라는데 수술해서 암 환자를 얼마나 살렸습니까? 첫 마디가 질문을 그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저처럼 외과 의사였는데 50세 이후에 이런 이제 동양의학이라든가 요즘 말하는 자연치료 대체의학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최고 의학상을 한 3번이나 받았습니다. 특히 침구를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해내가지고 이 마나카 요시오 선생의 그 침구 책은 현대 서양의학의 진단명을 그 침술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저분 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제 저분을 또 소개해가지고 만났는데 아주 신기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위하수는 위가 무력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 투시를 해보면은 배꼽 아래로 거의 방광에 있는 데까지 쭉 늘어져 있는 게 이제 위하수인데 그에 약물로 해갖고 잘 나았질 않습니다. 예, 성길급한 외과 의사들이 그걸 좀 잘라버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 반 정도 잘라버렸는데 잘라면 1년 후에 가서 또 늘어져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이분 방법으로 했더니 위하수가 다 배꼽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망막 색소 변성증 이게 이제 우리 안과에서 거의 불치병이 여기는데 이분한테 가니까 치료한 사례가 있고 현대 서양의학에서 안 되는 병들이 치료가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의학하고 다른 의학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마루야마 히로시 교수라고 예방의학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루야마 히로시 그러면 예방의학자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대체의학이나 자연치료의학의 아주 대부격이에요. 저분이 당시 거의 90살가량 되는데 제가 선물로 든 이제 부채를 펴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한국의 동의보감을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공부하라고 저분이 저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할 때였는데 92년도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이제 제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왜 도대체 의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같은 병을 두고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위스콘신 대학이 이제 의학의 역사하고 의학 철학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배우러 연구 교수로 갔을 때 이 치유 예술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미국의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심장병 전문의 버나드 라운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사람을 치료할 때 기계 부속품처럼 하지 말고 정말 치유 예술을 즉 우리 의술을 예술적 감성으로 하라. 저분이 86년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로 여러분 티움키움이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이제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왔던 서울대학의 황상익 교수 여기 제주 4.3에 대해서 강의하러 왔는 황상익 교수하고 저하고 이 버나드 라운의 그 꼭 원자리 여기 하는가 핵전쟁 방지 반대에 대한 책을 펴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이야기가 엮기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700~800개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문제이던 시절에 핵전쟁을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닥터 버나드 라운과 함께 스웨덴에서 북한의 의사들과 함께 그 한반도 이렇게 그 비핵지대 선언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하버드 프레스 센터에서 그 출판한 자연치료의학의 실제 The Practice of Natural Medicine 그 다음에 자연치료의학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Natural Medicine 그 두 권의 책을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확실한 이론을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엉뚱한 이제 오늘 같은 의사로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그 제 동료 의사들은 저한테 지금 요즘 참 저 사람 참 이상한 의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그 약을 쓰고 수술을 해야지. 수술이나 약은 쓰지 않고 무슨 생채식을 하라, 절식을 하라,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건강만 봐라, 뭐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좀 이상한 의사 아닙니까? 예. 근데 내가 이제 왜 이상한 의사 노릇을 그만 못 두고 계속 하고 있느냐면 이게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이 수천 년 이제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으로서 건강과 질병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깊고 미묘하고 다차원적이고 중증적이어서 어떤 의사가 이 병은 원인은 이것이다. 그리고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진실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광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등산이 이제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저 산을 볼 때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 사람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저 산을 계속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주장하면 같은 산인데 그 산 너머에 있는 저쪽에 이제 화순 사람들이겠죠. 화순 사람들이 볼 때는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까? 해와 달이 치는 서산입니까? 예. 저쪽에 남쪽에 있는 담양 사람들은 북산이란 말입니다. 북쪽에 사는 보성 사람들은 남산이에요. 그런데 무등산을 묘사를 할 때 동산이다, 서산이다, 남산이다, 북산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가 그 말입니다.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과 관점은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그 해리 팔머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자가 만든 아바타 프로그램의 상급 코스에 가시면은 슈퍼 필릿 엑서사이즈라고 있어요. 슈퍼 이제 느끼기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 사물을 볼 때 내가 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이 무등산을 볼 때 어느 몇 가지 방향 보는 게 아니라 무등산을 볼 수 있는 방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한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방향에서 보고 그것과 한데 어울려 가지고 그 무등산으로서 존재할 때 온전히 무등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혈압은 병이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 한국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이제 대사 증후군, 대사 환자가 1000만 명 이상 병원에 방문하면서 약을 먹습니다, 지금. 근데 이 의사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유태우 교수가 이제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인데,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질병 완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서울대학에서 20,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약을 썼는데, 결론적으로 한 명도 질병 완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뒷면에 뭐라고 되느냐면, 평생 약을 먹겠는가, 내 몸을 바꿔서 질병을 완치하겠는가. 그리고 저기 보면 건강 진단을 믿지 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암이라든가 그걸 믿지 마라. 그게 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 배운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근데 이 같은 유태우 교수가 고혈압은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많은 이제 우리 주변의 의사들은 고혈압을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까? 약을 오래 또는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합니까? 왜 이 사람은 무슨 재주로 고혈압은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는가요? 이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고혈압과 심장병 의사는 약 없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주 쉽다. 워싱턴 대학의 닐 버나드 이분은 당뇨 약 없이 쉽게 나을 수 있다.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의대 이제 부학장인 닥터 이마누엘이 명의가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저런
칼럼을 썼습니다. 심장병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에 와서 심장에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쓰면은 그걸 하지 않는 환자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빨리 죽어버린다. 암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하면은 그대로 놔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나빠진다. 약을 끊으니까 병이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저 의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저널이라는 스타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의 그 관점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만 이야기가 맞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같은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느냐. 황성수 선생님 혹시 잘 아실까요? 이분은 그 대구의료원에 이제 신경외과 이제 과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뭡니까? 식이요법 전문가로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책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신경외과 이제 의사니까 주로 뇌경색, 중풍을 수술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중풍 환자를 그동안에 많이 수술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혈압약을 먹은 사람이 중풍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적당히 넘겼을 때 이분은 좀 탐구열이 있었든지 왜 혈압약을 먹으면은 중풍이 많이 오는가. 이분은 그 혈압약을 그냥 원수처럼 생각해요. 만약에 혈압약을 먹으면은 포켓에서 내놓으라고 그래야 그냥 눈에 번데서 막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과격하게. 왜 혈압약을 먹으면 뇌경색이 많이 오는가? 지금 이제 1, 2, 3, 4. 뭐 1이 가장 깨끗한 혈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2번이 약간 안에가 그 피치꺼기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아까 창자에 장 누수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장 내에 있는 독소가 새 들어간다거나 또는 우리가 특히 동물성 음식이나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장 내에 이 독성이 쌓이게 되면은 장 누수에 의해서 새 들어가가지고 또 우리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 대사산물이라든가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특히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혈관 안에가 저렇게 기름때가 낀다는 말입니다. 2번. 3번처럼 조금씩 더 끼게 돼요. 저렇게 기름때가 끼는 것보다 고지혈증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4번처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 그것보다 동맥경화. 저는 이제 외과 의사해 가지고 사람 배를 열어 갖고 수많은 사람 수술에 관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 어린이들이나 젊은 여성들은요 혈관이 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피의 색깔도 선홍색으로 깨끗한데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술 담배도 많이 먹고 특히 화를 많이 끓이거나 또 음식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 과식한 분들은 혈관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기억 속에 혈관이 나무 뿌리처럼 딱딱한 혈관도 만져본 일이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심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번처럼 혈관이 저렇게 안에가 훤하고 피가 저쪽에 깨끗한 피처럼 깨끗한 피가 잘 흘러가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심장이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살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음식 과식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혈관 안에가 이제 그 피치꺼기가 쌓여. 혈관 통로가 이렇게 이제 좁아져 있어. 그 피는 뻑뻑해. 근데 전신에 어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떻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몸 전신에 피를 돌려서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하려고 하는 이 자기 방어 기전이 있잖아요. 자기 치유 기전. 그것보다 이제 흔히 뭐 자연 치유력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 좁은 혈관에 끈적끈적한 피를 보내려면은 압력이 낮으면 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라 혈압이 높은 것은 이 악조건 속에서 자기를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이 원인, 이것은 피찌꺼기 이것은 가만 놔두고 압력만 떨어뜨리는 약을 쓰게 돼. 그러면 지금 머리 끝까지 피를 돌리려고 막 압력을 애를 쓰고 있는데 압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씁니다. 되게 혈압 강화제라고 하는 게 이뇨제, 이 혈관 안에 있는 물기를 갖다가 오줌으로 많이 빼버리거나 또는 그 혈관을 강제로 늘어나게 해서 자율신경을 간섭하는 그런 약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뭐 타이어에 바람을 뽑아버린 것처럼 힘이 없게 돼. 피가 머리 끝까지 못 가게 돼. 압력이 낮아가지고. 그게 피가 자꾸 돌아야 되는데 못 가게 되니까 점점 피찌꺼기가 뇌혈관에 쌓여. 어느 날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그게 이제 뇌경색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까 황성수 박사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이제 버리고 이제 밥을 바꿔라. 이제 이분이.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일반 의사들은 계속 혈압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냐. 일반 의사들이 이걸 다 모를 바는 아니지만은 이 피를, 이 4번을 1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의과대에서 배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혈압약을 주는 의사는 정말 좋은 뜻에서 줍니다. 그 의사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심장이 막 애를 쓰는데 그걸 방치를 하게 되면 심장이 과로로 심장이 망가져 버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높은 압력이 혈관을 계속 이렇게 벽을 손상을 시켜가지고 동맥경화증을 더 악화시키게 돼. 그리고 높은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뇌혈관이 터져갖고 뇌출혈이 올 수가 있어. 이제 그것을 막고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혈압약을 주는데 이분은 혈압약을 먹었더니 뇌경색이 왔다. 그 차이가 지금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 중풍 10명 중에 뇌 중풍이 이제 뇌졸중인데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뇌출혈이고 8, 9명이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밥을 바꾸라. 이제 밥을 어떻게 바꾸라고? 이분 이제 보면 제발 밀가루, 흰설탕, 흰 우유, 그 다음에 흰쌀밥, 고기, 생선, 계란 먹지 말고 채식을 하라. 이제 이겁니다. 이분이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같은 병에 대해서 이제 이 의사들, 아까 유태우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 고혈압은 아주 좋은 치료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은 고혈압은 병이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쪽을 제가 더 좋아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우 교수한테 오는 환자들이 3개월의 약 없이 안 잘 수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면은 고혈압, 당뇨는 거의 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혈관 속에 있는 이 4번에 있는 피찌꺼기를 없애버리면은 없애는 방법은 아까 저희가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걸 사라지게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는 파리나 모기나 어떤 벌레나 세균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부패해가지고 막히면은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이 생겨. 썩은 물은 놔두고 우리가 파리약,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뿐이에요. 계속 다시 나타나요. 맑은 피가 흘러가게 되면 절대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다. 야생동물의 병이 생기지 않듯이. 피가 이렇게 오염되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암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생긴다 그러죠. 근데 썩은 물을 맑은 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서 파리, 모기가 생기겠습니까? 부패한 피를 맑은 피로 만들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병이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에 따라서 혈압과 파리, 모기 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관심이 없고 이 피를 저렇게 해서 치료하려는 의사가 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드린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의사가 여러 명 있는데요. 이 황용건 선생이라는 이제 부산의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은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치료하고 있고 본인이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죠. 이 디스크라는 병은 디스크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지금 1260만 명인데 진료비가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 의사가 표현하면 환상 속의 괴물이다. 그런 병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을 진단하는 의사들은 전부 환상을 보고 있다. 이런 셈이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여기 무등산을 이쪽에서 볼 때는 동산이다 고 보였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서산이라고 보이는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은 전혀 수술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냥 쉽게 낫는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황용건 선생 이야기를 지지를 합니다.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받아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왔는데 거의가 다 수술할 필요가 없이 좋아진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만병일독이라 모든 병은 장누수증후군에서 피가 오염돼가지고 아까 물이 썩으면 거기서 뭐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나오듯이 피가 오염되면은 거기 나오는데 지금 통증 환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통증 환자들이 거의가 다 병 원인은 장누수증후군에 의한 피 오염인데 피만 맑아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이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물렁뼈 속에 이렇게 매끌매끌한 이제 물이 들어있는 것보다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저렇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뒤로 탈출해가지고 이 신경을 압박하면은 이 신경을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근육들이 이렇게 당겨서 아프거나 저리거나 그래서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분명히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어서 그 신경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사진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저 의사는 디스크라는 병이 없다고 하느냐. 2000년도에 한국에 IMS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신경자극요법 치료하는 학회가 처음 창립됐을 때 제가 초기에 창립 1회 제가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IMS 라이센스를 받은 분들이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나간 일이 있는데 제가 무슨 통증을 잘 치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회장을 허락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통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의사가 이제 뉴욕 주립대학에 그 통증혁명을 쓴 닥터 버나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으로서 유명한 이 대학이 워싱턴 대학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통증 이렇게 닥과센터에 닥터 군이라고 하는 중국계 의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두 의사한테 좀 배웠는데요. 이분들이 다 젊었을 때 이제 이 디스크는 수술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배워서 수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전혀 낫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낫지 않는가 봤더니 그것은 이 디스크가 빠져나온 것은 저것은 적의 병이 아니라 선행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의 전동희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라다가 지금 미국의 사우스베일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초기에 이제 배웠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IMS 학회 초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결론적으로 통증은 척추나 그 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엑스레이나 MRI나 CT는 전혀 필요가 없다. 뭐 수술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런 일련선상에서 아까 황용건 교수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척추뼈에는 등심 근육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근데 이제 등심 근육에 이렇게 이제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무력에 살아가지고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그러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갖고 혈관이 이렇게 수축돼 버리고, 그리고 아까 피지꺼기가 생겨가지고 혈관 안에 그 피지꺼기 차갖고 산소가 공급이 못 돼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그 근육이 긴장을 하게 돼. 긴장해서 단축됩니다. 긴장이 단축되게 되면은 척추뼈의 구조가 이렇게 틀어지게 돼. 비틀어지게 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그 부종합된 척추뼈의 구조를 보상하려고, 맞추려고 불가피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 빠져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선행 원인인 척추의 등심 근육에 공급하는 혈액순환이 나빠가지고 산소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척추 구조가 비틀어지니까, 근육이 긴장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이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디스크가 빠져나온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혈압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좋단 말입니다. 예? 왜?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증세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증세는요, 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설사를 하죠. 되게 우리가 쉬운 음식이나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요. 그것은 그 나쁜 음식이 우리 몸 속에 독성이 있거나 부패한 음식이 우리 창자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설사라고 하는 비상 치료 수단을 사용해갖고 설사를 하고 배를 아프게 해놨어요. 이렇게. 음식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음식이 섞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위나 간이 못 견디기 때문에 토하게 만들어놨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오르는 건 아주 좋은 거란 말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고기에다가 감기 바이러스, 물고기 10마리에다가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감기 바이러스 주사를 놓으면요, 그 10마리 물고기가 다 햇볕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뜹니다. 열을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열이 올라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열이 올라오는 것은 자기 몸 속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이걸 불태우려고 지금 연소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아들 둘, 딸 둘입니다. 요새는 이제 손자들이 5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늘 뭐 이놈이 열이 올랐다 저리 올랐다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열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단 음식을 스톱을 시켜요. 굶겨요. 그 대신 이 과일 주스 같은 것만 주고, 그 다음에 관장을 시킵니다. 예.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가가지고 담요를 둘러 씌워가지고 15분 정도 해서 땀을 흘리게 하는 방법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열이 다 떨어져 버리게 돼요. 이제 왜 떨어지냐면, 왜 밥을 굶기느냐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료법은 굶기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굶으면 우리 몸속에 칼로리가 필요하지요. 칼로리가 밥이 안 들어오니까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피 속에 있는 독성을 갖다가 연료로 불을 태우기 위해서 그걸 태워버린다. 그리고 왜 관장을 해야 되냐면, 장 내에 대변이 많이 있게 되면요, 아까 독성의 근원이 돼.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열을 떨어뜨리게 하려면 반드시 관장을 해야 돼. 관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관장은 대변만 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 속에 있는 독성을 담도를 통해서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열이 있는 경우에 어때요? 지금 열이 오르는 것은 내 몸을 지금 어때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태우고 또 노폐물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불작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해열제를 써버려. 해열제를 쓰게 되면은 지금 불을 태우고 있는 데다가 찬물을 끼얹기. 그러니까 이게 열이 이제 오래 간단 말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열이 금방 끝나버릴 것을 일주일도 가고, 심지어는 뭐 한 달, 어떤 경우에는 석 달까지 가서 막 입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해열제를 쓰는 의사를 내가 지금 무시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열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열을 갖다가 방치해버리게 되면은 얘기가,
우리 뭡니까?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뇌 손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도를 취하는 거예요. 설사를 많이 하는 게 설사는 우리 몸에 있는 독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게 좋다. 계속 방치를 해버린다. 그러면 탈수가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증세를 관리할 때 이제 너무 지나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잘 구별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것은 그 선행 원인이 있어. 그 선행 원인이 아까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러면 그 선행 원인인 피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피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도 아까 같은 그런 생체식이라든가 절식요법을 하게 되면은 혈관 안에 피찌꺼기가 다 사라지게 돼. 그리고 피가 잘 통하게 돼. 그러면은 근육의 긴장이 좋아져. 근육의 긴장이 느슨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척추 구조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그럼 디스크가 다시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뭐 근래 디스크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 받겠다고 했다가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그냥 수술 받을 필요 없이 좋아진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나 그런 걸 볼 때마다 아까 황윤건 의사가 말하고 있는 이분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다르게 그냥 거기를 지압을 하거나 막 두들기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아프게. 이게 좀 아주 마른 부거가 이렇게 꽝꽝한데 거기를 막 두들기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막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이게 왜 좋아져 버리냐.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좋아집니까? 긴장된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피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근육이 이완되니까 어때요? 척추 구조가 원래대로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럼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원리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가 이제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우리 영화 이사장님 앞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시작할 때 들어가서 끝까지 이제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가 시작돼갖고 1시간이 지났는데 중간에 어떤 관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5분쯤 보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2시간짜리 영화인데. 근데 중간에 들어갔다 5분만 보고 나와갖고 이 영화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디스크가 병이다 하는 것은 전후 사정이 많이 있는데 그 중간 장면, 그 선행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이것만 이 중간 장면을 사진을 찍어. 틀림없이 이거 병이죠. 이걸 해결하면 좋겠다. 혈압이 높은, 혈압을 쟀더니 160에 100이다. 그건 틀림없이 병이잖아요. 우리 요즘 140에 90 이상이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극의 중간 장면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사진을 찍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진단명은 꼭 이와 같은 상태다. 전체를 봐야 된다. 예. 영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 전체를 치료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고혈압과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에는요,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암 진단을 받고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2명 중에 1명이 진단을 받고 3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암 발병률 많은데 이분은 이제 그 독일의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암은 병이 아니다. 아까 처음에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디스크는 병이 아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암은 병이 아니냐. 존 애인 다 아세요? 몰라요? 우리처럼 이제 묵은 세대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이렇게 의학적인 히스토리가 이제 아주 논쟁도 많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고 하는 닥터 젠센이 이 책에 존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전에도 존 애인에 대한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 논쟁도 많고 그런데 존 애인이
원자탄 핵실험을 많이 한 네바다주의 사막 지역에서 서부 할극의 그 사막에서 이렇게 결투하는 그런 그 영화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그 후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닥터 젠슨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존 웨인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혈압과 당뇨약을 먹었습니다. 혈압과 당뇨가 병이 아니라 그것은 혈압과 당뇨는 연극의 중간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무리역에 살아가지고 장이 손상되어 장 누수증후군이 돼가지고 아까 피가 오염돼가지고 우리 몸의 혈류를 개선하고 그리고 피순환을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 우리 몸이 지금 혈압을 높여. 그러면은 그게 병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창자가 계속 새고 있고 피가 뻑뻑하니까 피를 깨끗하게 하고 창자를 깨끗하게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이제 메시지고 신호인데 그걸 못 알아먹어.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과식한다든가 그렇게, 그래 우리 몸속에 있는 당을 활용하게 세포 속으로 넣어가지고서 당을 활용해야 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고갈돼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은 부족하지. 그래도 계속 과식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그게 이제 단백질이든지 기름기든지 뭐든지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연료로 불태워져 가지고 칼로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뭘 먹든지 세포 속으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때는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꿔져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으로 들어갈 때 그 세포막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인슐린인데 그게 고갈돼 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살아가지고. 그래 이제 인슐린 작용은 부족하고 인슐린 능력은 떨어져서 우리 몸속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은 포도당이 설탕 성분이에요. 혈관 안에가 끈적끈적한 설탕기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손상되게 되고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자꾸 오줌으로 그 설탕분을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당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지금 혈압을 높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압력을 높여서 피를 돌리려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장면만 보면은 당이 높다고 하는 중간 장면만 보고 그 당만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 이제 존 웨인이 계속 혈압과 당뇨 약을 먹으면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어. 이제 폐암이 왔어. 1964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드레아스 모르치가 말하는데 암이 병이 아니에요. 암이 병이 아니에요. 예. 그래 이제 폐암 수술을 했어. 얼마 있다가 유의암이 왔어. 유의암 수술하고 항암제를 썼어. 그걸 얼마 있다가 대장암이 왔어요. 대장암 수술한 지 얼마 만에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 웨인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존 웨인이 혈압 당뇨가 있었을 때에 창자를 치료했어야 되는데 피를 깨끗이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와 비슷한 예가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닥터 곤도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세계에서 암에 대한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이분은 그냥 너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제 좀 주변에 말썽도 있는데 유명한 암 전문가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은 항암 치료로 이분이 좀 너무 과격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암 환자를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하게 되면은 아까 뉴욕타임스에 나온 것처럼 더 빨리 죽어버리니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그리고 암은 환자의 90%가 말기가 돼야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을 때는 너무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이게 이분이 70평생 자기가 경험한 바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이제 존 웨인이 암을, 세 가지 암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이제 공무원인데 한 50대 여성이 예, 암을 4가지 암을 수술하고 아마 거의 이제 어느 암센터에서 이제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 병원에 온 일이 있습니다.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웨인과 이렇게 경로가 비슷한데 이분은 과거에 이 담석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하고 불면증으로 계속 약을 먹었어요. 이 담석이 병이 아니라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돌이 된 것인데 당신은 지금 장이 새고 있고 피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신호인데 그걸 계속 그걸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을 수술했어요. 얼마 있다가 유방암이 왔습니다. 유방 떼는 수술을 했어요. 그다음 자궁암이 왔어요. 자궁 떼냈어요. 그 다음에 췌장암이 왔어요. 4번째. 췌장 수술하고 항암제 쓰다가 우리 병원에 왔는데 뭐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너무 상태가 나빠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환자의 이제 간을 청소, 이거 이제 의사들도 모르는 기저귀 간 청소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감수를 해가지고 냈는데 내가 이 책을 감수하면서 보고요. 처음에 내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아까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암 환자들은 반드시 간 청소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4번 수술한 그 여성 환자의 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예. 이 사진 말고도요. 간 안에가 이렇게 수많은 돌과 노폐물이 가득 깨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쏟아낸 후로 이 환자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식욕도 생기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까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간이나 혈액 안에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암을 수술해 갖고 낫겠는가? 그 이제 이 책을 보고요. 이 책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청담동에 그 피부 성형외과를 하는 이제 어떤 의사가 이 책을 어떻게 구해보고 자기가 그냥 이 책대로 이제 간 청소를 하느로 너무 놀랍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성형외과 의사가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많아, 그냥. 그러니까 그 이제 피부 미용을 치료하려고 온 환자들이 아이고, 원장님은 피부 전문가가 돼갖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 이제 늘 핀잔도 듣고 불편했는데 이걸 한으로 자기 피부가 너무 깨끗해졌다고 놀래가지고 왔어요. 한 번은 이제 인천에서 어떤 소아과 의사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항상 비실비실하니까 애기를 치료하는 애기 엄마들이 왔고 원장님은 의사가 돼갖고 어째서 그렇게 비실비실 그 모양이냐고. 그런데 이걸 한으로 이렇게 좋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여튼 이제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간청소,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꼭 간청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34살인가 5살인가 먹었는데요. 입주가 몇 살이냐. 예. 우리 김전 이사장이 잘 아는데. 미국에서 아주 어려운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그 대학 졸업원이라고 아주 혼짝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미국 음식도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여차로 간 청소를 했는데요. 와, 우리 그 아들을 간 청소를 한 후로요.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예. 나도 간 청소를 했는데요. 저한테서도 막 나와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간 청소 이 책을, 이걸 제가 감수를 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낸 논문이 담석 수술에 대한 재수술 가지고서 이제 이 논문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 담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내가 다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까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병원에 오는 분에게 모두 다 이제 간 청소를 지금 필수적으로 시키는데요. 다 정도 차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말하냐면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이제 많은 노폐물이 있다. 정수기 필터 청소 같은 거 해보신 일 있습니까? 여기 에어컨 필터 같은 거. 그 필터를 보면은 찌꺼기가 어때요? 예. 똑같아요. 간이 우리
우리 몸의 필터인데 그 필터 청소를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패해가지고 모든 병을 일으킨다. 그런 결론적으로는 10,000가지 병이 하나의 독인 피와 장의 독에 의해서 생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미국의 MIT의 닥터 레이먼드 프랜시스를 이제 우리 집 애들이 번역을 하고 제가 이제 감수를 해갖고 냈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우리가 번역했다고 해서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알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심코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핸드폰,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목욕제품, 치약이라든가, 이걸 꼭 이 책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요, 암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대한 제일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보기는 어려우면 이 책을 구하되 제1장 하고 제6장, 9장, 11장 여기만이라도 꼭 보시면은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앞에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제가 치료하는 방법이 주로 이제 생야채 주스입니다. 이제 거기 안에 프린트 안에 다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일본의 와타나베라든가 또 오사카의 고다 미스오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배운 핵심적인 내용이 생야채즙 요법입니다. 생야채즙처럼 좋은 약이 없어요. 생야채즙이 우리 장내 아까 장 누수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의 독성을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약이다. 저는 30-40년 동안에 배운 경험으로 아까 많은 난치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이 이 생야채즙이다. 그 다음에 생채식, 또 로푸드라는 게 불로 익히지 않는 생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금 한 가지만 권한다면 아침은 이런 생야채즙, 당근 사과 주스라든가 또는 그때그때 계절에 나오는 것을 주스로 이제 짜는. 근데 보면은 이 짜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번 때도 제가 보기에 아주 그 사회적 위치가 괜찮은 사람인데 생야채즙을 먹으면 좋다는 게 우리 집사람이 절대도 안 해줍니다. 아침에. 그래갖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도 사람들이 잘 안 해서 그 생야채를 저온 건조시켜갖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도 물에 타먹도록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푸드 디톡스라는 말은 불로 익히지 않는, 아까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을 로푸드, 불로 익히지 않는 음식보다 로푸드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로스앤젤레스, 파리 이런 데 가면요 로푸드 레스토랑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로 익히지 않는 음식.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약이 로푸드입니다. 한 20년 전에요, 세종대학교 영양학과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식생활 습관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생채소와 과일과 현미를 싹을 틔워 가지고 조리하지 않고 물에 불려 가지고 먹는, 즉 씨앗과 채소와 과일만 먹는 그룹하고, 그리고 고기는 먹지 않고 밥에다가 익힌 음식을 먹는 채식주의자하고, 이제 보통 고기에다 밥에다가 보통 사람들은 먹는 그룹하고, 이 세 그룹을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생채식을 하는 그룹 집단에서는요 96%가 병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 제일 문제되는 게 잡식, 아무거나 먹는 이쪽 사람들은요 한 70%가 병이 있어요. 30%만 건강해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건강검진하는 인구가 매년 한 1,300만 내지 1,400만 명이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건강검진을 하면 내년 5월 달쯤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요. 그럼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요,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치료하고 있는 병자들이 약 37%예요. 전체 건강검진자에. 그리고 병이 없다라고 확인된 사람이 한 20, 30% 돼요. 나머지 중간은 이제 미병 상태, 질병 예비군이라고 그래요. 건강에 이상은 있지만은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는 안 하는. 앞으로 이제 이 미병 상태인 사람들이 한 40% 됐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밀가루, 설탕,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환자가 되려고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같은 의사들 고객이 되려고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지금 상무청 저기 가면은 뭐 계속 허리띠 풀어놓고 2차, 3차 먹는 사람들. 예, 예. 거기 아니면은 이제 자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의사 고객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피를 깨끗이 하려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40%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의사의 고객이 되는 쪽으로 할 건지 아닌 건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로푸드가 한마디로 오늘 저녁에 이야기는 이 야채 주스와 로푸드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을 건가 이거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의료인들이 관심을 가진 이것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제 이 조 크로스라는 사람이요 저기에 대해 생야채즙을 짜가지고 하루에 3끼니 한 컵씩 먹고 물만 먹는 방법을 60일 동안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체중이 140kg 나왔어요. 호주의 증권회사 중역인데 자기 아버지가 의사예요. 정형외과 의사. 자기 엄마는 간호사예요. 자기 형이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혈관염에다가 알레르기에다가 심장병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 집안이니까 약을 많이 먹었어요. 8년 동안 약을 먹는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된다면 우리가 알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한방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안 된데 이제 이 방법은 조엘 펄먼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의사 중에 의사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조엘 펄먼은 옛날에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주치의도 하는 의사인데 이걸 60일 동안을 야채 주스 다이어트를 했는데 자기의 모든 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 크로스의 이 주스 다이어트를 한 인구가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이 사람은 이 책 하나로 이제 평생 먹을 돈을 벌었다. 이렇게 굶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외과 의사였습니다. 예. 제가 광주 기독병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 길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외도로 가가지고 이단시 되는 이제.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저런 자연치료하는 의사들하고 이제 저쪽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 빠져버렸는지 제가 근래에 이제 낸 책, 여러분이 드린 그 내용은 이 책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AI로 땅에 파묻은 닭이 약 3천만 마리입니다. 항생제 계란 파동 기억하시나요? 왜 항생제 계란 파동이 있었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야생 동물은 병이 없는데 집에 기르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대변에서 악취가 나고 피가 다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는데 AI나 구제역이 병이 아니라 썩은 물이 병이지 거기서 나온 파리 모기가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패한 피와 다 오염된 장이 병이에요. 그래 집에 기르는 짐승들은 거의가 다 염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 남양주시에 2만 마리 닭을 그냥 땅에다가 놔 먹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흙을 밟고 햇빛을 쬐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음식 곡식을 먹었는데 한 마리도 AI가 없어요. 작년에. AI 바이러스를 여기에다가 주사를 놔도 AI가 발병이 안 돼. 맑은 물에다가 파리약 모기약을 파리알 모기알을 떨어뜨려도 그게 발병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지금 우리 안에 갇혀서 AI에 걸려있거나 구지역에 걸려있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고 오염된 짐승을 자연으로 풀어주면 낫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병에 걸려있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뭐 암이나 어떤 경우도 이렇게 자연으로 풀어주면 낫는다.
우리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이제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이제 이 의사가 제2의 히포크라테스 또는 의학의 황제다. 이렇게 존중받는 르네상스 시대 이제 위대한 의사이자 의학 철학자인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전에 파라켈수스가 어떤 의사이냐면은요. 우리 의학의 역사에서 히포크라테스 의학 1000년, 그 뒤로 갈레누스 의학 1000년, 그래서 2000년 동안의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의학은 오늘날 한의학과 거의 비슷한, 동양의학과 비슷한 체질론에 근거한 이제 그런 의학이었습니다. 이제 이 파라켈수스가 그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처음 부임한 날, 당시에 이제 의사들은 계속 갈레누스 의학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갈레누스 의학은 체질에 근거해가지고 사혈점을 받아가고 이제 피를 뽑고 이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갈레누스 의학의 교과서를 교탁 앞에 놔두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정통의학이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정통의학이야말로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 오직 사실과 진리에만 따라가라. 오직 환자만을 잘 관찰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치료하라. 네, 이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종래의학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정말 자연을 잘 관찰하고 온전히 환자를 잘 관찰해서 새로운 이제 의학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근대의학의 시조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파라켈수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치유력은, 더 힐링 파워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comes from nature지, 의사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요지는 파라켈수스가 이야기한 이와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